처제랑 같이 관계를 하는 거를 언니한테 들켜가지고 난리가 나서 병원을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명기라는 거예요. 관계할 때마다 정말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것 같다고, 과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명기인지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에서 귤 같은 게 상해서 오는 경우나 딸기가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되게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여자들이 산부인과를 갈 때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구료기자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력의자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이제 겁내하시고 긴장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산부인과에서 이 진찰대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구력의자, 이 진찰대라고 얘기하는 이 진찰대가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에서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필수적으로 있는 거고, 저희 산부인과는 질이랑 이렇게 아랫부분을 보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진료하기 위해서 이 진찰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앉아서 이제 진찰을 받는 동안 너무너무 긴장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또 참아주신다면 정확하게 진료도 보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찰대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확하게 진료하기 위해서 잠깐 누워있는 공간이라고 조금 긴장을 풀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환자들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의외였다 싶었던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너무 의외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성이라든지 저희는 임신이라든지 이런 좀 환자분들의 프라이빗한 거를 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뭐 근친상간도 있고, 그래서 뭐 처제랑 같이 관계를 하는 거를 언니한테 들켜가지고 세 분이서 그냥 난리가 나서 병원을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전문의를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당황했었는데 막 경찰까지 와서 병원이 엄청 시끄러웠었거든요. 근데 여경이 입회한 하에서 저희가 정액 채취도 하고 이런 난리를 하는데, 진짜 언니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진짜 머리끄댕이를 잡고 드라마 같은 현장이 제 진료실에서 벌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뭐 정말 이제 관계를 한 적이 없다, 근데 생리를 너무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어머, 초음파를 보니까 뭐 벌써 이제 거의 임신 4개월, 5개월 접어드는 그 정도 주수이셨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하고 이제 환자분이 너무너무 당황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참 저희도 관계를 분명히 하셨을 건데 왜 모르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환자분들 이제 성생활이 있어서도요 되게 이제 뭐 불편하거나 외도로 이제 바람난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어떤 분은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미국에서 뭐 오셨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남편분이 이 아내분이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하셨는데 50대 여성과 사는 70대 남성분이셨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이 자기 와이프가 너무 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명기인데 이게 왜 명기인지를 알고 싶어서 저희 병원에서 확인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뭐 관계할 때마다 정말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아내분이 제 아내가 너무너무 명기인데 과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명기인지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환자를 보면 정말 이제 어머,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네 이렇게 놀라는 환자분들이 저희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제 맞닥뜨리죠. 초음파 검사하다가 일반인이 상상도 못하는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산부인과다 보니까 진료실에서 뭐 관계를 하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막 말 못하고 밖에서 초지인을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진료실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절대 얘기 안 해줘요 이러고 저희 진료실로 들어오셔서 정말 막 상기된 얼굴로 저희 방에서는 선생님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콘돔이 안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콘돔이 안 빠져서 오시는 경우는
경우는 사실 되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중에 발기가 풀리거나 그랬을 때 콘돔이 나와보니까 없어져서 그거를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정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는 정말 뭐 괴기한 경우는 아니고요. 관계를 하시다가 조금 남자친구나 저희는 모르겠는데 뭐 본인이 넣었을 수도 있는데요. 질 안에 뭐 정상적인 콘돔이나 뭐 자위 도구 이런 것들은 나올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닌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여성분들이 자위를 할 때 조금 이제 뭐 오이나 이런 음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가 조금 뭐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 환자분들이 이걸 인지를 못하고 며칠 뒤에 분비물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좀 악취가 나면서 안에서 뭐 이렇게 귤 같은 게 조금 상해서 오는 경우나 뭐 딸기가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달걀은 냄새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달걀은 알고도 몇 개 넣은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파트너가 또 있는 경우는 음식은 귤 같은 게 좀 신선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너무 우리가 필름 끊겼다고 하잖아요. 술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이만큼 먹고 사실은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이제 안쪽이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한 것들도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병뚜껑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소주잔? 이런 좀 술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달걀이 안에서 조금 뭔가 충격이 팍 가해졌는지 달걀이 껍질째 있는 채로 깨졌어요. 그래서 달걀 껍질을 제가 하나하나 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질벽은 굉장히 부드럽고 약한 조직이다 보니까 박힌 거를 뽑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제 출혈이나 상처가 나는 것들이 힐링이 이제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좀 여러분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사실은 병이 깨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병이 깨진 게 있을 때 유리를 꺼내는 거 정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성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시도 뭐 새로운 걸 재밌게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실 지레에 뭐 음식물 넣어놓고 제거가 다 안 됐다던가 또는 위험하게 이제 좀 너무 날카로운 것들이 들어가서 질환에 이제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성생활을 즐겁게 한다기보다 위험할 수 있고 또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 자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뭐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위를 할 때 자위 도구를 사용하는데 더 청결을 뭐 유지하겠다 하시면 콘돔을 끼워가지고 자위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여성들이 사용하는 자위 도구는 뭐 의료용 실리콘으로 좀 위생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다면 꼭 뭐 콘돔을 꼭 끼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더 위생적인 거를 원하신다면 콘돔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위 도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항상 하시고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분비물이 끼거나 하면 위생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위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잘 말려서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료 중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셨나요? 이제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환자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슨 수녀님처럼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너무 위축이 돼 있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남자친구가 생겨도 보여줄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환자분한테 되게 또 더 컴플렉스인 게 소음순이 너무 커서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정을 하고 남자친구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랑 이제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적인 이제 위축된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이제 해소가 되고 잘 풀려가지고 신혼여행을 막 가시는 걸 보고요. 저도 되게 뿌듯했던 적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파트너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소음순이 큰 여성한테 정말 이제 뭐 왜 이렇게 크냐? 불고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너무 창피하고 성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져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말 제가 이렇게 큰가요? 라고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올 때는 저도 봤을 때는 크긴 컸어요. 사실 크긴 컸는데 아니 이거는 개선하면 되는 건데
굳이 파트너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제가 되게 많이 했고, 교정한 다음에는 사실은 뭐 그 남자친구 잊어라 이런 말 해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공감이 되고, 이분이 상처받지 않고 극복해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뭐 수술뿐만 아니라 뭐 언니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우리 환자분들이 살면서 이제 되게 프라이빗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저도 사실은 의사로서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이제 들어주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충고를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었을 때 대학병원에 있었는데요. 응급실에서 콜이 왔어요. 그래서 너 고3 학생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빨리 선생님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막 당직 쓰다가 막 헐레벌떡 막 뛰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고3 학생이 배가 너무 아픈데 아래쪽으로 막 변마른 느낌 계속 들고, 외과에서도 뭐 특별한 거 없대는데요 하고 막 얘기를 해서 산부인과까지 왔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고3 학생이 어디가 아플까 진찰을 했는데 배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막 더 어리둥절하고 살이 찌기에는 환자가 다른 데는 너무 날씬했거든요. 그래서 진찰을 어쨌든 산부인과다 보니까 어머니는 어리둥절 하시는데 아래쪽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진찰을 해야 돼서 봤더니, 저희가 너무 놀란 게, 그때는 저도 이제 되게 어린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아래쪽에서 애기 머리가 시커멓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사실 이제 분만의 산통인 줄 모르고 너무너무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일반외과랑 막 산부인과 콜을 했었는데요. 너무 저도 뭐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하면 응급실에서 애기를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분만실로 막 데려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참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고 오셨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조금 저도 마음이 되게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되게 제가 막 죄송한 마음도 들고, 어머 이 학생은 어떡하나 이런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당황했던 생각이 나네요. 관계를 시도할 때 질이 건조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항상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환자분들이 관계를 하는데, 예전에는 관계할 때 애기 막 너무너무 막 넘쳐 흘렀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살면서 노화가 되면서 이게 분비액도 조금 더 줄고 몸이 건조해지고 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윤활유액도 잘 나오고 너무너무 관계가 좋은데, 또 이 사람하고 할 때는 애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인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파트너가 한 명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분명히 저는 전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파트너랑 할 때는 전이를 충분히 하고 성감대를 잘 이제 시켜줘서 내가 충분히 성적인 흥분이 됐을 때 삽입이 되고 해서 윤활유도 충분히 나오는 상태에서 건조를 못 느끼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제 파트너는 그냥 삽입만 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성은 이게 준비가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성적인 자극이 꼭 삽입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감대를 충분히 자극해줘야지 이게 질이 준비가 되는데, 그런 배려가 없는 파트너랑 했을 때는 건조해질 수도 있죠. 한 파트너랑 하는데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 몸의 컨디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무리한 다이어트나 먹는 약이 이 분비물을 많이 말리게 하는 약을 드신다던가, 신경정신과 약이라든지 뭐 불면증 약이라든지, 또 호르몬에 좀 예민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질이 조금 더 말라가지고 건조하다고 느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유가 똑같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약간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질 건조가 있으면 보통 성교통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질 건조를 느끼시는 분들은 좀 개선을 하려고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지를 산부인과에서 한번 같이 상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질에도 사이즈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이즈를 알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질을 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 안의 공간을 측정하는 장비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질 안의 공간을 뭐 항상 이렇게 벌어져 있는 공간은 아닌데, 안쪽에 공간이 좀 느슨하거나 또는 좀 쫀쫀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출산하고 나면 확실히 헐렁한 게 이제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안쪽 질 공간을 체크를 저희가 이제 하고요. 장비를 넣어서 이 부피를 체크해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정상 범위
범위에 괜찮으신 건지 또는 이제 이완도가 좀 더 심하신 건지도 체크를 하고 또 질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탄력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상 자체가 쫀득쫀득하게 잘 이렇게 딱 타이트하신 분도 있고 좀 흐물흐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도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공간도 있지만 근육 힘으로 딱 잡아주는 힘이 또 좋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압을 측정해서 안에 케겔 운동 통해서 안쪽이 이제 타이트하게 내 의지로 그래도 근육 힘으로 좁혀지는 게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근육의 힘을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이게 증상으로 뭔가 헐겁고 내가 예전 같지 않아 해서 질환의 상태를 확인할 때 이렇게 체크도 하고 물론 저희가 진찰을 해봤을 때 질경을 넣거나 이럴 때 질환의 공간이 보여요. 그래서 질환이 좀 넓어 보인다 하면 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좀 헐거운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 때도 있어요. 입에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나요? 여러분, 입으로 오랄 섹스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넘어가가지고 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자궁으로 갈까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막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 이런 이제 카더라, 막 이런 인터넷상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오럴 섹스만으로 임신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위에는 산도가 되게 강해서 pH가 이제 1에서 2 정도 강산이 위산이 있기 때문에 정자는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럴 섹스만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오럴 섹스를 했어. 근데 이제 뭐 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좀 묻어 있는 부분들이 다시 질 쪽으로 묻어가지고 아마도 정자가 이제 잘 들어가가지고 임신되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럴 섹스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입으로도 했고 이제 했는데 다시 이제 또 다음번 삽입이 됐을 때 이게 묻어서 두 번째 삽입 때는 안에서 사정을 분명히 안 했는데도 묻어 있는 애들이 다시 들어가서 임신에 이르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제 가정하는 거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아예 관계를 안 했는데요. 이제 100% 피임법은 없는 게 뭐 100%는 사실 금욕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우리가 관계를 했을 때는 피임이 100%는 아니지만 가입력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콘돔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콘돔을 사용했을 때 피임률이 평균적으로는 한 8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콘돔으로 피임하시는 분이 10명이 있다면 1.5명은 1년 안에 임신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콘돔의 피임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정확한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사용해서 있을 수 있는데요. 콘돔을 사용했을 때 이제 주의법 중에 우선은 우리가 막 이 콘돔을 막 어떻게 보면 막 관계를 할 때 급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막 뜯었을 때 막 세게 입으로 뜯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콘돔 라텍스 자체에 또 충격이 가서 미세하게 이제 구멍이 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뜯을 때도 조금 조심해서 뜯는 게 어떨까 이런 주의사항 하나 드리고요. 제가 주의사항 두 번째는요.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발기가 됐을 때 삽입 전에 콘돔을 끼워가지고 더 관계를 하시는 게 좋은데 관계를 하다가 사정이 될 것 같아. 사정 직전에 콘돔을 막 급하게 끼워가지고 하게 되시면 사실은 임신의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발기가 되고 쿠퍼액이 정관이나 이제 요도 쪽에 약간 남아있는 그 정자가 있으면 쿠퍼액을 통해서도 임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발기가 되고 삽입부터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이제 사정 직전에만 콘돔을 사용해 한다면 사실 임신 가능성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콘돔이 끝에 있는 부분 정액을 담는 조그마한 파우치처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음압을 걸어서 약간 비틀어가지고 삽입을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푹 끼우면 공기가 이제 있으면은 그 부분에 정액이 제대로 안 당겨서 막 뒤로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의 가능성을 더 높이니까요. 끝쪽 부분을 잘 이제 딱 잡고 음압을 걸어서 바로 이제 페니스에 끼워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환자분한테, 저희 이제 여성분한테 얘기할 때는 남자친구가 언제 생리해? 이렇게 막 물어보고 생리 주기에 맞춰가지고 오늘은 가능성 없는 날이니까 콘돔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남자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콘돔으로 피임을 하려면 생리를 하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항상 콘돔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생리 주기 막 이런 거 생각해서 가능성 많은 날, 뭐 낮은 날 이런 걸 고민해서 하면은 보통 많이 실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려면 남자친구랑이나 파트너랑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콘돔을 지갑에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갑에 뭐 콘돔 보통은 이제 고무니까요. 고무 성분, 라텍스 성분이니까 그냥 좀 아무 때나 막 그냥 막 주머니에 넣어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항상 구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콘돔이 라텍스가 되게 사실은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관하시면서 들고 다니시다가 은근히 이게 막 구겨지고 이렇게 하면 이 라텍스에도 미세하게 이제 크랙 같은 금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피임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실 때 너무 막 구깃구깃 하신다던가, 안 그러면은 압력이 이렇게 많이 가해지면 그것도 이제 미세한 크랙이 생겨서 금 같은 게 있어서 콘돔의 질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가 이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이런 걸 이제 반복되면서 노출이 되면 그것도 콘돔이 뭐 퀄리티에 따라서는 얘가 조금 더 손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 지갑에 대충 이렇게 넣고 다니거나 너무 눌러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온도에 많이 노출되는 거는 혹시라도 내가 잘 사용했는데도 이게 정액이 흘러내릴 수가 있고 셀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돔도 잘 보관하셔야 되겠죠. 아무 때나 구깃구깃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케이스에 잘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지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여성은 언제 임신 가능한가요? 우리가 여러분 뭐 생리를 한다는 거는 우선 생리를 하는 여성분들은 다 가임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임력이 있는 이런 여성분들 중에서 임신력이 가장 높은 시기가 언제냐면요, 배란이 되는 딱 그 시점보다요 길게 얘기하면 한 일주일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란 전 5일에서 7일 전부터 배란 후부터는 한 하루 정도 사이가 가장 이제 임신력이 높은 시기인데요. 그 이유는 배란이 되기 전에 우선은 정자는요 한 3일에서 5일까지도 임신력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겪었던 일인데, 진짜 배란이 되기 한 일주일 전에밖에 관계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생리할 때 끝물에 관계했는데 그때밖에 정말 없는데 임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계산상으로 따지면 관계를 하고 일주일 뒤에 임신이 되셨거든요. 그렇게 정자가 가끔은 7일 뒤에도 임신이 될 수 있는 능력자가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정자는 7일까지도 가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배란이 되기 전 일주일 전부터도 꼭 피임을 하셔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또 임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가임력이 있으니까 관계를 또 하셔야 되는 것이 수도 있고요. 이 난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한 24시간 정도 배란되고 지나면 가임력을 잃어요. 노화가 돼서 이제 가임력을 거의 잃고요. 길게 뭐 특별한 경우는 한 48시간까지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배란이 되고 난 날부터 하루에서 이틀 뒤면 가임력이 거의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한 이제 가임력이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딱 배란 시기 그때뿐만이 아니고 앞쪽으로는 거의 5일에서 7일까지도 갈 수가 있고 뒤쪽으로는 하루 이틀 뒤까지 가임력이 있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생리 전 증후군 PMS 흔한 증상 3가지는 무엇인가요? PMS라고 하는 이제 생리 전에 이 증후군이 의외로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한 3가지는요. 첫 번째, 가슴이 유방통이 되게 심해지실 수 있어요. 가슴이 빵빵해지고 막 옷깃만 스쳐도 되게 예민해져서 뭐 이렇게 달리기나 이런 거 정말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너무너무 이렇게 통증이 느껴져서 정말 이제 소염제나 진통제 이런 것들을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배가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모를 불쾌감, 아랫배가 좀 막 묵직한 게 아파가지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밑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움직이기 싫을 정도로 복통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감정 변화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우울해가지고 막 쭉 꺼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무기력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예민해지셔가지고 저희 병 환자분 중에서도 본인도 알아요. 내가 너무 예민해지고 탁 건드리기만 해도 신경질을 팍 내면서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파트너한테 또는 남자친구 그 시기에는 진짜 안 만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땐 데이트를 안 해요. 저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고 가족들도 만나기가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정말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질병 카테고리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월경정 불쾌장애 증후군, 생리정 불쾌장애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세 가지가 아주 특징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생리전 증후군을 겪는 여자분을 대할 때는 파트너는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요? 우리 남자친구분들 괴로우시죠? 생리 때만 되면 나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막 갑자기 나를 막 공격하고 왜 그랬는지 계속 따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분들 그때는요,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맛있는 거 먹여보세요. 탄수화물 들어가면은 보통 기분이가 좋아지는 여자친구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같이 드시면서 좋은 대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 같은 비타민 피리독신 같은 비타민이 생리통도 줄여주고 이런 월경정 불쾌장애 증후군 때 치료 효과도 있고요. 오메가3도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 같은 이완을 시키고 릴렉스 시켜주는 영양제들이 있으니까요. 영양제도 열심히 한번 먹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운동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같이 러닝, 요즘 러닝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러닝을 하신다던가 운동을 좀 해서 신체적인 활동으로 이런 시기를 좀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꿀팁이고요. 그리고 물론 밤에 잘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너무 늦게까지 데이트하지 마시고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수면 사이클을 지켜주세요. 의학적으로 노산 기준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의학적으로 이제 노산이다, 이렇게 고령산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는 만 35세 이상입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이 넘어가면 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노산을 해봐서 아는데 나름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산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산의 기준은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 첫 아이를 낳는 나이 자체가 33.5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22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땐 한 34세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첫 아이를 낳는 게 이미 34세 정도 되니까 둘째 때부터는 대부분 다 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노산이라는 명함도 못 꺼내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노산이라는 개념은 35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노산의 3대 위험 요소 외에 추가로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기를 이제 좀 내가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우선은 임신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힘들 수 있지만 임신 유지와 관련된 게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질출혈도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이제 유산의 확률이 더 올라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지를 할 때 자주 배가 뭉치는 조기진통의 확률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산의 확률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기 분만을 할 때 그때도 우선은 난산의 위험도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 분만율이 확실히 또 나이가 있는 산모분들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할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요, 이 자궁 수축이 좀 안 좋을 확률이 올라가서 수축이 안 좋으면은 출혈이 또 더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후 출혈의 가능성이 더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도 임신성 고혈압이나 또는 이제 임신성 당뇨 이런 이제 합병증률이 당연히 올라가는데요. 또 출산하시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든 산모분들의 회복이 확실히 슬프지만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산을 하게 되면 회복이 느리고, 이제 회복이 느리니까 좀 몸조리를 더 잘 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기까지 봐야 되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산이 참 아기를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고 낳고 또 회복하는 것도 조금 더 힘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위험도가 있는 요인들이 35세가 넘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엄청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안 좋은 합병증이나 부작용 또 위험들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안전하게 분만을 도와드리고 있고 진료도 이제 안전하게 타이트하게 이제 산모분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위험이 조금씩은 올라가지만 엄청 올라가고 몇 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한다고 해서 너무 미리 겁을 먹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안전하게 낳고 있으니까요. 난소 나이가 젊게 나오더라도 난자의 질은 보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제 보건소에서도 이 가입력을 검사하는 거를 지원해 주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난소 나이 AMH라고 하는 항뮬러리안 호르몬 레벨을 체크하는 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난소 나이, 내 난소 나이가 몇 살일까? 지금 이제 워낙 결혼을 늦게 하시니까 미혼 여성분들도 당연히 되게 궁금해 하시고요.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또 임신 준비를 하실 때 요즘에는 난소 나이 한 번은 체크해 보시고 임신 준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항뮬러리안 호르몬이라는 거는 내 난소에 있는 난포들의 개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100만 개 정도 있다가 점점 줄게 돼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이제 난자가 결국 우성 난포로 자라서 배란이 되거든요. 나머지들이 중간중간에 태아가 되니까 점점 줄게 되고 이제 남아있는 난자가 없으면 이제 폐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AMH라고 하는 수치는 단순하게 그냥 저장고에 난포가 몇 개 정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 난자가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주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난자의 질은 우리가 사실 슬프게도 그냥 나이에 비례하게 점점 젊을수록 난자의 질은 좋아져요. 그래서 AMH 수치가 낮더라도 난자가 나이가 젊으면 난자가 더 좋은 난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기는 하죠. 그래서 난자의 질은 사실 이제 생체 나이랑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소 나이는 우선은 내 저장고에 난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선은 보고 난포가 없으면 우선 폐경이고 그리고 절대로 임신을 할 수 없는 거는 맞으니까요. 난소 나이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난자의 질은 사실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은 뭐 젊었을 때 난소 나이가 낮다면 요즘에는 이제 난자 동결을 통해 가지고 보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젊었을 때 그 난자를 보존을 해서 나중에 내가 임신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표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질을 평가할 수 없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산부인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다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 이제 살아온 지가 25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모든 여성분들의 아주 프라이빗하고 은밀한 이런 진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환자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여성의 삶을 쭉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도 다이나믹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또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항상 감사하고 또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 좀 살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또 해드리기도 하고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항상 또 진료실에서 위로를 받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이제 아주 힘들거나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오실 때 정말 도움을 드리고 정보도 전달하지만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정말 의미 있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산부인과를 막연하게 되게 무섭고 긴장하고 벗어야 되는 곳, 뭐 구룡의자 이런 것만 생각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무섭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항상 검진을 하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 내서 오시면 생각보다는 편안하게 또 진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다정하고 또 편안한 산부인과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여성의 삶과 같이 함께하는 산부인과가 의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